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은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직접 스튜디오로 모시고 이른바 첩보문건 그 내용을 최초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더불어 극단적 선택을 했던 특감반원의 고래고기 환부 사건 대면 청취 보고서도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분은 이런 내용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네, 방금 울산에서 올라오신 길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시장님? 예, 지금 서울역입니다. 네, 그럼 어제는 울산에 계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엊그제 청와대에서 이제 브리핑이 있었고 그 직후에 이 제보자가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어제는 그 송병기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중에서 떠돌던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전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일단 이거 어떻게 받아주셨어요, 시장님? 그 시중에서 떠돌던 일반적인 얘기라는 말 자체가 순 거짓말이고요. 네. 그거 보니까 대부분의 울산 시민이 알고 있는 얘기라 그랬는데 대부분의 울산 시민 중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모르겠고요. 네. 아까 좀 전에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의도적으로 송병기라는 사람이 입수를 했다 그러던데 그 말도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말 같고요. 네네. 실제로 자기가 뭘 제보했는지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제보한 것 같아 보이는데 아무도 모르던 걸 자기가 지어내서 만든 거니까. 아, 지어낸 거다 이렇게 보세요, 시장님? 그거 다 무혐의 됐잖아요. 제보한 전부 다가요. 전부 예. 조작한 혐의를 만들어낸 거죠. 예. 아무튼 그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부시장 본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 보도, 그다음에 어떤 본인의 입장 발표 그 자체는 일단은 사실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청와대로부터 요청받았다는 거잖아요. 문무 행정관인가부터요. 네. 그러니까 첩보를 제공해달라고 해서 제공했다라고 자기가 언론에 인터뷰를 이미 했는 거고요. 네네. 그에 맞추어서 자기가 수집해놓은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제보를 했겠죠. 그 사실은 저는 자기가 시인했으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네. 이게 단순하게 송병기 혼자만이 일이 아니다. 또 자기 이외에도 좀 전에 아까 우리 그 홍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그 내용 중에 홍 의원도 이게 송병기가 제보한 것 같은 것도 있다,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송병기 이외에도 청와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첩보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이게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1, 2, 3, 4 항목까지 딱 구분해서 간 걸 보면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김기현이를 흠집내고 송철호 문재인의 친구 송천을 당선시키자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 군데 허위 사실인까지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 수사하라고 하명해서 내려보낸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요건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제 조금 전에 네네. 홍익표 의원의 이제 그 이야기는 네. 문건 내용을 보니까 제보자가 송병기 부시장인 거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점만 이야기했다는 점을. 그 점을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그게 맞다고 한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라고 한 거니까요. 네. 그자 어젯밤에 지금 MBC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송 부시장보다 한 달 전인 9월 7일자로 자신이 김 시장 측근 비리 피해자라는 한 레미콘 업체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직접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 요지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건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요. 예. 제보를 그 사람만 했겠습니까? 좀 건설업자 김모라는 사람도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제보를 했다고 하고요. 네네네. 그 제보한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다 내사를 해봤더니 죄가 안 되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내사 종결했던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내사 종결했던 것을 황운하라는 사람이 울산으로 청장으로 내려오자마자 그걸 전부 다 끄집어내어서 그걸 조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심지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울산경찰청의 총경인 과장이 네. 그 제보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성실하게 수사하겠다. 다시 나와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시장님 여기서 좀 하나 좀 확인할 게 있는데 지금 내사 종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황운하 청장이 울산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내사를 벌이다가 황운하 청장 부임 전에 종결이 됐는데 그걸 다시 황운하 청장이 와서 다시 시작이 된 거다. 이런 요지의 주장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고발 그중 진정 일부 들어간 게 여러 사건이 가지가 있었죠. 예, 예. 예, 여러 가지 중에서 일부는 네. 제가 듣기로는 그 무렵에 그걸 내사 종결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또 그게 사실인 것으로 보도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이게 제가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게요. 예, 맞아요. 김건희 예. 험진대에 비해서 뭐 샅샅이 다 뒤진 거 이사들이 그래서 수없이 많이 만들어놨는데 하나도 제가 인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좀 너무 많아가고 사실은 좀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네. 김건희를 어떻게 낙마시키기 위해서 샅샅이 긁어 모아라. 뭐 먼지까지도 다 뒤져라고 지시가 내려갔고 그걸 다 끌어 모은 다음에 청와대에서 취합을 해서 내려보낸 거거든요. 아, 그렇게 보세요? 이게 무슨 죄가 당연한 거 아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뭐 죄도 안 되는 거 억지로 다 덮어씌운 거를 아마 대략에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 10여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10여 가지 되는 게 그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만들어지겠습니까? 다 누가 의도를 가지고 수집을 해야 되죠. 근데 그 10여 가지 내린 건 전부 다 김기현이가 무죄라고 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송병기 부시장이 또 주장한 내용이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첩보를 제보했다는 건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이분은 양심이 없는 분 같다. 그리고 양심이 없으니까 거리 양심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요. 네. 이분이 송병기란 분이 송철호 전 시장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최1급 참모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예 수행도 하고 다녔고요. 언론 네네. 보도를 보니까 예. 청와대에 무슨 그걸 만나러 갔는데 청와대 만나러 갈 때 송철호, 송병기가 지금 청와대 무슨 선임 행정관을 만나러 갔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최고 핵심 실세죠. 그런 분이 여기에 1등 공신이 돼가지고 나중에 선거 마치고 나서 울산시의 최고 고위직을 갔단 말이죠. 네.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한번 가볼 수도 없는 자리를 그냥 갑자기 꿰찼습니다. 예. 울산시장이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가 경제부시장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꿰찼는데 이 사람이 민주당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송철호이 뭐 동지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인데.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님. 그러니까 지금 언론 네.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네. 이 송병기 부시장이 박맹우 전임 시장 시절에 이제 발탁이 돼서 이제 울산시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국장까지 하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시장으로 부임한 후에 이제 그 울산 개발원장인가요? 이른바 한직으로 인사를 내서 사표를 냈고 송철호 현 시장하고 가까워졌다. 언론 보도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예, 그걸 제가 설명을 좀 이분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돼서 공무원이 아니고요. 네. 특채 방식으로 계약직으로 들어온 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기의 임기가 끝나는 것이고 그냥 공무원 생활이 끝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자기가 국장 업무를 마친 거고요. 다만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냥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백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동안의 경험이 많이 있었으니 배려 차원에서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울산발전연구원 같은 데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으니까 아마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배려 차원에서 오히려 시의 일을 위해 하라고 열심히 보내놨는데 거기에서 하나도 제대로 된 보고서가 올라온 것이 없어요. 제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매우 사실은 화가 났어요. 아니 세금을 축내면서 이렇게 일해서 되느냐는 생각이 들었죠. 네, 네. 자기가 계약 기간이 다 끝나서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마치는 것이 맞지. 자기가 정규직 공무원입니까? 무슨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그 가정을 해서 그 송병기 부시장이 시장님의 인사에 불만을 품고 청와대에 제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자기가 뭐 사람이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네. 계약직이라 해도 끝까지 뭐 마르고 닳도록 하고 싶겠죠. 네, 네. 그렇지만 그 욕심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일부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산 짓이 아니고 네. 송철호 후보하고 논의했을 개연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그 부분은 추정이신 거죠, 추정? 제가 90% 이상이라 추정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1급 참모잖아요. 네네네. 1급 참모인데 그러면 거기 가서 자기가 공문을 세우지 않고서 어떻게 자기가 나중에 경제부시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1등 공신을 인정을 받으려면 네. 송철호 후보하고 서로 얘기가 돼야 공신을 인정을 받죠. 자기 혼자 몰래 해놨는데 그 1등 공신을 누가 인정해 주나 해요. 자기가 제보한 줄조차 모르고 자기가 역할을 했는 줄조차 모르는데 송철호가 이 사람에게 1등 공신을 인정해 준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알겠습니다. 상식을 놓고 생각해봐도 그렇고 제가 제보받은 바로는 네. 어저께 제가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마는 제가 제보받은 바로는 이미 이
또 다른 제보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까지 송철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죠. 지금 송병기라는 사람이 또 다른 제보자까지 연결해서 송철호를 만나게 해준 것이 있다. 그러니까 송병기 부시장이 또 다른 제보자를 송철호 시장하고 연결시켜줬다. 워낙 많은 사건을 만들었으니까 없는 거를요. 그 중에 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제보자를 송병기가 주선을 해서 송철호와 만나게 해준 적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사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건인데, 이번 사건에 그 경찰에서요. 그런 제보까지 있어서 내가 송철호한테 그 사실인지 밝혀달라고 공개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 없으면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음 문제 좀 여쭤볼게요.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네네. 조금 전에 홍익표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특감반원이 작성했다라는 그 울산 내려가서 대면 청취한 보고서도 이제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 경찰 관계자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 해경 관계자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가 다 자세히 기술돼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걸 보면서 역시 여당은 다 검경하고 다 통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까 무슨 첩보 문건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역시 여당은 검찰, 경찰 다 통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료도 수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역시 한통속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세요. 우리 야당에게도 주시고 저한테도 주세요. 내용을 파악을 해볼 테니까요. 제가 그 당시에 들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민정반에서 왔던 것이 뭐냐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예. 그 사람들이 그 제 사건 수사하는 담당자들하고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청, 울산경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울산경찰청이에요. 아니 그러면 울산경찰청에 김기현이 뒷조사하는 사람들 왜 만났냐고요.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요. 네. 고래고기가 김기현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그 민정실에 있던 그 별동대원 백모 수사관 네. 참 그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해서 참 마음이 그렇게 무겁습니다만 네. 그분이 최고의 민한 수사관으로 평가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조직 내에서요. 예. 앞으로 전도가 양양한 분인데 이런 분이 왜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네. 심적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 그 심적 부담은 그냥 고래고기 그 조사하러 갔다 그러면 그게 무슨 그 사람이 자살을 선택할 사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원우나 조국 같은 사람의 그런 배우가 아니라 더 큰 엄청난 배우가 있기 때문에 그 배우의 진술할 수밖에 없는 무게감을 못 이겨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인 거죠. 더 큰 배우라 하면 누구를 뜻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상상해 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좀 이어서 시장님 그러니까 그 고래고기를 그 수사했던 경찰이 아니라 다른 경찰을 만났다라는 게 일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던 진흥수사대원을 만났다는 그 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점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진흥수사대가 저희 뒷조사한 팀이고요. 그러니까 고래고기 사건은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러면 광역수사대를 만나야지 왜 진흥수사대를 만나느냐 이 요지의 주장이신 거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건 혹시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진흥수사대를 만났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시장님?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수사권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당이면 아마 황익표 의원처럼 서류도 다 유수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보를 받으신 거죠? 제가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 무렵에 이것도 이번에 들은 게 아니고 그 무렵에 이미 들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확인할게요, 시장님. 예. 자, 그러면 이분이 그러니까 내려와서 그 진흥수사대원을 만났다고 치고, 근데 그것이 광역수사대원을 안 만났다라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점도 혹시 들으셨어요? 제가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홍익표 의원은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벌써부터 특검하자 그러는데 말로만 그러세요, 그분들은요. 아니,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특검법 냅시다. 우리가 특검법을 하면서 청와대와 관련돼 있거나 청와대 고위직 관련돼 있을 때는 그 특검의 임명권을 야당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여러 차례 야당에게 특검 임명권을 주었고요. 그러니까 이거 야당에게 특검 임명권을 주고서 내일이라도 바로 특검법 내십시오 합시다. 뭐가 부끄럽고 튕기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확인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특검은 지금 그 검찰이 무혐의로 그러니까 종결했던 그 시장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어떤 그 비위 혐의까지도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 이 주장인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특검을 다 해도 좋죠. 그런데 웃긴 얘기지. 이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아니 공작 수사, 하명 수사, 청부 수사가 사건 핵심 아닙니까?
아니 그 뭐 비겁하게 숨어도 피해 가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시 돌아가서 홍익표 의원이 오늘 이제 첩보 문건을 공개를 했고 여기에 경찰 수사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법률적 이야기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첩보 문건은 하명 수사를 입증하는 증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선 첫 번째로 음. 청와대가 이 자료를 샅샅이 수집해서 네.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별도의 문서를 작성한 거고요. 원문서 그대로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온갖 걸 샅샅이 훑어 긁은 다음에 별도의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청와대에서 가공한 문서의 작업인 거고요. 음흠. 원래 이런 그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선출직 그 광역시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첩보를 수집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첩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입니다. 네네. 그게 민간인 사찰이죠. 또 그걸 첩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달을 합니까? 아니 그걸 하달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의 사장이 밑에 있는 그 과장에게 야 이거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봐가 자료를 주면 과장은 그걸 검토한 다음에 그냥 쓰레기통에 넣습니까? 수시로 예. 보고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고를 받았잖아요, 청와대가요. 네네. 뭐 말장난 하시는 건가요? 참. 알겠습니다. 아니 청와대가 왜 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전에 왜 보고를 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과장한테 시키니까 과장은 알아서 기면서 계속 보고하는 거고 그게 바로 지시고 하명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